주에 여론조사 1, 2, 3당? 하여튼 3번은 아니지만 그냥 제 3지대 지지율 오른다 내린다 각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제3지대가 특별히 오를 만한 뭐가 있어요. 아, 민주당 국민의힘은 모르겠고 제3지대는 안 오른다. 희망 주세요. 이게 총평이십니까? 아니 왜냐면 너무 정신없잖아. 저는 오른다. 10% 넘는다. 아, 개혁신도 진짜? 오른다? 네.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은요? 거기는 뭐 관심 없고요. 없지만 네, 입으로 벌이는 치열한 전투 마우스 복싱. 오늘도 아주 입하면 떠오르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진갑 단수공천을 단수공천. 축하드리고요.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박원석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 개혁신당이 아니고 전 새로운 미래를 소개를 합니까? 개혁신당으로 아직 그 당직이라든지 저희가 개혁신당으로 제가 예. 아직 입당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직 딱 정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개혁신당으로 하려면 이제 당원 명부를 다 엎어가지고 예. 개혁신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개혁신당 당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류호정 의원 나왔을 때도 네. 이전 소속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갈 길이 멉니다. 음. 예. 지금 개혁신당의 당적을 가진 분들은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예. 개혁신당에 개별 입당을 아, 했고 그래야죠. 예. 그다음에 당의 어쨌든 대표, 뭐 최고위원 이걸 맡은 분들은 네. 입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아, 이거 빨리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불려야 된다지 아니면 요새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개혁신당이랑 같이 가길 조금 실수했나라는 생각도 드시는지 어떤지. 아니 일단 기왕 가기로 한 거면 예. 빨리 가야죠. 빨리 근데 가야 이제 돼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또 그거대로 네. 해결하면서 네. 나가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뭐 총선이 시각각 다가오고 네. 오늘 이제 갤럽의 첫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예. 지지율이 나왔어요. 원인 진단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마음이 급합니다. 예. 말 나온 김에 3지대 얘기부터 조금 할까요?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류호정 때문이다. 뚝뚝 떨어진다. 주류가 못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식구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그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예. 느낌인 거고 예. 이를테면 구개혁신당의 지지자들 중에 이제 좀 로열티가 높았던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문제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담긴 얘기인데 네. 좀 상황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지지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지자가 이제 3지대 통합정당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지대를 만든 취지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이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기존 이제 진영이나 혹은 기존의 어떤 이념과 지역이 얽매이면 이게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학적인 통합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걸 넘어서 양 당이 그런 어떤 배제 내지는 뭐 이 뭐랄까 입막음 정치 이런 게 너무 일상화돼 있는데 네. 그런 것과 다른 정치를 하자라고 해서 여기 온 건데 예. 그럼 달라야죠. 여기서 서로 간에 이제 관계도 달라야 되고 어떤 그 결론을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 다름으로 비춰졌을 때 3지대가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유호정 의원 또 아직 이제 뭐 자기 출마 의사나 이런 걸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배복주 예. 전 정의당 부대표 이런 분들을 향해서 특정인들은 뭐 안 돼. 라는 거는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좀 배제하는 정치다. 네. 어. 그거는 우리가 3지대를 만든 이유하고는 배치되는 정치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3지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좀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별로 잘 되길 바라시지 않는 일단 잘 되길 바라시지 않는 거. 아니 저는 잘 되길 바라는데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줘봐.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거. 이거 매기는 건가요? 아니, 왜요? 저는 정말 잘 되고 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잘 안 될 것 같아.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그냥 안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의 근거는 없어. 그냥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근거 있는데 네. 내가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좀 네. 나중에 매장당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조심하는 그 뿐이에요. 아, 근데 살짝, 예, 살짝만. 근데 솔직히 이 당이 그냥 의석수 6억 때문에 지금 합쳐진 느낌이거든요. 이 당의 정확한 정체성이나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 다 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장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공이 많은 배는 큰일 난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더라도 뭔가 어쨌든 공감대는 정확하게 다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너무 이합집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힘들다.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 기존에 있던 정말 안정적인 정당에서 사실 왜 나왔습니까? 예. 본인들이 뜻하는 바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 만들어진 당이 그러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을 다 수용하는 관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닌데 여기서 서로 자기 주장들을 이제 계속 강하게 네. 내보낼 텐데 네. 되겠어요. 이 표정 보세요, 우리. 아니, 제 표정 말고 김명민 최고는 왜 이렇게 너무 좋아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닙니다. 거예요? 네. 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 갤럽 여론조사 예, 아까 예, 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설 밥상머리 민심에 어떻게든 제3지대를 올려놓기 위해서 좀 급하게 통합했다. 이건 그렇죠.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설에 충분하게 얘기 뉴스들이 많이 나갔고 예. 그리고 난 다음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있었던 금요일 오전에 발표되는 갤럽 조사에서는 최소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이 다 합쳤던 게 1 더하기 2가 아니더라도 1.5, 예. 1.8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개혁신당이 갖고 있던 지지율이 한 3% 정도 네. 수준이었을 거고 다 합쳐서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4%가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내일 모레가 총선이라면 22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희망하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제3지대를 희망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20%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끌어당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번 주에 드러나서 네. 그럼 그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지지율을 끌어당겨야 되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크게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뉴스 주목도가 현재는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설 명절에는 오직 개혁신당 뉴스가 많았는데 네.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일매일 공천 발표하잖아요. 예. 아침 오전이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은 국민의힘 공천 발표 누구 하냐. 네.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당, 공천 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뉴스가 되지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뉴스가 자리할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여태까지는 물론 빅텐트 치기 전에는 매일 뭐 정책 발표도 하고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로 뭐 각자 이렇게 막 좀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히려 빅텐트 탁 치고 나서는 텐트 안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조금 그 평가를 해봐야 될 대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건가. 사실 큰 정당처럼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흥행과 흥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은 못 되고 그런 어떤 자원들까지는 충분치 않은데 네.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경쟁에 임할 거다. 빨리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지금 뭐 누가 되니 누가 안 되니 뭐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에 있니 없니 그거는 사실은 작은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한테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아니 뭐 거 그런 아니에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직간접적으로. 근데 너무 이게 이제 상황을 작게 보면 볼수록 그 상황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총선까지 더 크게 보고 가야 될 그런 앞으로의 과제나 목표,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향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이제 여러 세력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이 기존에 그 손발을 늘 맞춰왔던 그런 어떤 정당처럼 신속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걸 신속하게 하는 방법은 통합의 원칙, 취지, 대의 여기에 충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아직은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예. 조금은 좀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미뤄지거나 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치는 근데 중이군요. 네, 예. 진행 중이고요. 일단은 앞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지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건 있어요, 여전히. 예. 한 20% 정도 지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못 이제 먹냐고.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담아내는 게 목표인데 이걸 온전히 담아내려면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이재명 양 극단의 정치를 향해서
뭔가 이게 대립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고 정치 혁신의 상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지 네. 내부에서 서로 다른 그런 그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걸 극복하겠다. 이런 걸로 시간 낭비, 자원 낭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내부 교통정리가 쉽게 되지 않을 것 아, 같은데. 그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세요? 아니 솔직히 맞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좋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 5분 예. 가 계시죠. 예. 앞으로도 몇 분 더 오신다는 게 오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그분들 위주로 공천이 짜여지겠죠. 뭐 현역이니까. 예, 뭐 비례든 뭐든. 왜냐면 그분들 기여가 사실은 상당한 거잖아요. 예. 뭐. 그러고 나면은 그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순번이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그때 1시 정도까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잘 되겠냐 이렇게 내 당이 잘 제가 될 거라고 그랬지 합쳐지겠냐. 않습니까? 될 거라고는 했는데 되게 좀 애매한 말들을 자신 없는 말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오후 3시 반인가에 그 발표가 났는데 거기 이름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는 그룹이냐. 의사결정 그룹이 따로 있고 여기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층이 갈라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니 개혁신당에서도 허은하 최고는 네. 나도 통보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도 몰랐다 그러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통보받지 않았어요. 허은하 의원이랑 그 통합되기 전날 밤에 방송을 같이 했는데 네. 진짜 몰랐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놀랐어요 그분이. 예, 나도 알아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떤 경우냐면 2014년도인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합쳐지는 과정에서 새정치를 추진했던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의 여러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갈등이 이어지니까 결국 길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경우들이 이 너끈하게 통합되거나 화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 상태여서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 방송국에서 류호정 전 의원이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왔는데 예. 왠지 모르게 표정이 좀 슬퍼 보이더라고요. 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넌 주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도 기쁠 순 없죠. 정치권의 셀럽 아닙니까? 예. 그럼 개혁신당의 기차를 다 모였으면 몇 안 되는 자원이니까 그 사람의 경쟁력을 살려서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띄워야 되는데 네. 지금 그조차 잘 안 되고 있으면 밖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새로 선보이기에도 이제는 시간이 너무 없다. 뭐 두 분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톤이 높아지셔가지고 말씀도 평소보다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봅시다. 방송 끝나고 한번 볼까요? 다 서 있는 거 아니 아니죠? 근데 뭐 예. 저는 이제 겸허하게 듣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우리가 비빔밥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각각의 재료들이 신선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내에서 이 재료는 상한 것 같아. 이 재료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비빔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정치는 좀 지양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늘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외부의 적을 향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그 정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게 어쨌든 주도권이나 혹은 누가 많은 자원을 가질 건가 이런 걸 둘러싼 다툼이 되면 이게 이제 통합이나 연대가 소모돼요. 예. 증진되는 게 아니고. 이걸 증진시키려면 빨리 지금 외부에 이 적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재명 개딸 정치, 뭐 용산 전체주의 이런 적들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 왜 두 분을 가리키면서? 아니, 그 말하잖아요.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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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내부 총질할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세 분 언급해주신 갤럽 여론조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남녀 1,200명 대상으로 했고, 네, 표본 오차 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지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조금 전에 인터뷰로 오늘이 가장 몸값이 높은 인물인 녹색정의당의 김준호 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민주당의 그 준위성 정당, 그 통합형 비례정당 갈지 말지 못 정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지역구부터 해서 수정안 가지고 좀 토론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쉽게 녹색정의당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김종대 의원이 거기 비대위원이잖아요. 아침에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네.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진 게 녹색정의당인데 예. 녹색당 목소리가 엄청 크다. 정의당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셨어요. 녹색당은 통합 안 한다는 간다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녹색당이 지금 너무 절대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김종대 의원하고 예. 전 의원하고 배진교 배진교. 예, 예. 전 원내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진교 전 원내대표 기부합했잖아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녹색정의당에서 정의당이 얻은 건 정확히 뭐냐. 그리고 녹색당이 우리가 알기로는 정의당이 그래도 의석이 6석이나 됐었고 훨씬 더 큰 정당이었고 그랬는데 녹색당한테 완전히 먹혀버린 느낌이 지금 나는 정도로 지금 갔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정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럼 뭐냐? 그러면 야권에서 통합 안 하고 독자 노선 계속 걸어가가지고 끝까지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느냐. 결국 17일 날 뭐 전국 내일이에요. 한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뻔하다는 거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럼 그렇게 가가지고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지. 민주당도 못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시한을 좀 정했잖아요. 이번 주말까지 정해서 예. 알려달라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힘들죠. 그런데 내부에서 심상정 의원이나 뭐 몇 분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정의당 내용 아세요? 뭐 좀 대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딜레마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딜레마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현실과 명분의 괴리인 거죠. 예. 명분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분상. 지난 예. 그 총선 때 예. 위성정당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뭐 몇 차례 사과도 하고 네. 민주당은 그걸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정당이지만 정의당은 어쨌든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아예 위성정당임을 표방했잖아요.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예. 썼지만 표현 쓴 게. 예.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주도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 예. 순번을 정하는데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기존에 견지해왔던 자기 원칙, 자기 입장을 180도 뒤집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리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 이거는 끝나는 거고 그냥 민주당의 위성이 되는 거죠. 그 의원님 생각에도 명분 없는 위성이 되는 거죠. 생각에도 그 이제 친정이니까 좀 아니 그래서 마음을 써서 보시기에 안 가야 된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명분론으로는 못 간다는 거고 예. 다만 이제 현실로는 지지율이 지금 3% 선이 위협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원외 정당이 까딱하면 될 수 있고 그렇죠. 비례 한석도 못 삼 받을 번도 수도 못 있는. 하다니. 지역구에서 글쎄요 경쟁력이 있는 유일한 후보가 심상정 후보인데 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예. 정의당 전체 이 평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까딱하다가는 원외 정당이 된다. 이것도 큰 위기감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론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명분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는 거지만 눈 감고 한번 가자. 더구나 다른 명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런 명분을 키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자. 숨자. 뭐 이런 현실론이 있는데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왔던 김준호 변호사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예. 확고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못하는 것도 그 내부 이견이 팽팽한데 주말 사이에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네. 제가 들은 최신 정보로는 내일 전국위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위 이전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는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 참여하지 않기로. 따로 가는 가능성이 높. 왜냐하면 아까 그 녹색당을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녹색정의당이라는 가치연합 선거연합 정당을 하기로 정의당이 어쨌든 그걸 결정한 요구를 거네요. 해서 녹색당과 함께 결합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이대로 가야 되는 건데 녹색당은 뭐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그런 위성정당 방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정당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는 거로 되게 되면 녹색당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정의당이. 당연히 녹색당으로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저는 애초에 정의당에 있을 때 그런 식의 선거연합 정당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삼지대 더 넓은 그라운드로 나와서 그걸 정의당이 주도하자, 이 정치 재편을. 이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 녹색정이 선거연합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녹색정이 선거연합조차도 흔들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당을 나왔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면이 네. 있고요. 자칫하면 저게 공중분해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의 성격상 어느 한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려도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시 이탈할- 녹색당 되고 다시 정의당 아니 되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성원들 중에. 나는 그래 탈당하고 어. 난 저기 갈게. 저쪽에서 보장해 준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최악이잖아요. 최악이죠. 네. 근데 정의당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개별적으로 나간다고요? 그렇게 배수진을 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내대표도 그만두고 뭐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정도의 배수진까지 자리지기- 친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죠. 정의당 통째로 하지 않는 이상. 예. 왜냐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없죠. 참고로 아까 말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네. 녹색정의당이 2%가 나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해. 너무 저기, 표정이 온화하신데. 저기 스태프분들 표정을 보세요. 저분 왜 저러지? 이런. 조금 이따 궁금해하시는 국민의힘 공천 분들, 얘기도 예. 할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단수 공천에 뭐에 이 섬진에 돌아가는 되게 걸 좋아하고 있어요. 보시니까 본인 단수공천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예. 무슨 위성정당도 위성정당이지만 조국 신당, 예. 송영길 신당. 예. 더 좋아하는데 여기.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원심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개혁신당뿐만 아니고 정의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독자 노선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김준호 각오해야 대표는 됩니다. 각오. 원외 정당이 될수 만약에 있다. 조국 전 의원당하고 송영길 전 대표 당이 합쳐지면 통합형으로 합쳐지면 우리는 절대 아까 논거의 가치도 없이 민주당이랑 같이 못 가요. 원래 그랬죠, 그거야. 지금도 네. 논의의 가치가 없어요. 원래 해놓은 얘기에 따르면. 뭐 조국 신당, 그 송영길 신당 핑계대면서 은근슬쩍 들어가려 그래. 아 그거는 핑계다. 핑계일 뿐이에요. 지금도 기존에 해왔던 원칙이나 가치에 네. 보면은 지금도 논의가 여지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다 막 분열되고 찢어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여기저기 가 있는 예. 거잖아요, 사실은. 이 상황을 끝까지 두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이 많이 약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반감들이 많이 지금 희석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 오히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이 연합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팽팽하게 자기 주장 계속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그럼 민주당도 끝까지 어떻게든 정의당 같이 가자 같이 지금 가자. 당장은 같이 가자고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제 나중에 예.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신당도 마찬가지고 전 나중에는 대통합이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오. 3월 한 중순 이후에 그렇게 지금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이쪽은 끝까지 버티겠죠. 예. 이 신개혁 신당. 아니, 조국 신당 끌어안으면 민주당은 그거는 거의 자포가 아니에요? 안 한대잖아요. 조국 그러니까 선거를 그거는 치는 근데 건데. 정치를 그렇게 그 무조건 국민의힘 좋은 나눌 일 수는 시키는 없을 것 거죠. 같아요. 아니 정치를 그렇게 딱 지금 딱 여기는 절대 안 돼.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바다에서 다 같이 합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발언을 난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 맞다.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홍근 바다가 남당은 예. 조국의 바다, 남국의 바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그 선거 못 치러봐요. 비아냥 정치하지 말라고. 비아냥이 아니야, 실제로. 각각 배 타고 가자는 거 아니고 한 배 타자는 거예요? 바다 아니 뭐 위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몫인데 그렇게 하면 망할 거다라고 예.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한다는 게 이분 주장인데. 제3지대면 안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당 공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그 민주당 얘기부터 좀 이어서 그냥 할게요. 그 뭐 어저께 단수 공천 지역도 발표하고 전략 공천 지역도 발표하고 뭐 일사천리로 진행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빨리 그 떡잎 가고 새순 자라야 된다. 이제 우린 혁신 물갈이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친명 꽂아놓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경기도 비선 팀이 뭐 활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경기도 비선이란 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면 어때요? 아니 근데 어디나 네. 다 측근 그룹이 있는 거고 의사결정할 때 서로 논의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거고 어떠한 종류의 공천이든 결과를 가지고 완벽하게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너무 시끄럽게 그냥 그대로 놔뒀던 상황을 지금 오히려 조금씩 정리하는 것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또 지지자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물러서거나 또 네. 뭔가 타협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명성이 깨지고 예. 그동안 지향했던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결단을 내렸으면 그 길을 쭉 가되 예. 나중에 가서 어떻게든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좀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고요. 에이 경기도 비선팀이 누구예요? 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없어요. 네. 선거 때마다 공천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밖에 있는 뭐 호텔에 모여서 실세들이 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걸리면 안 되는 건데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실에서 대표가 국회의원에 있는 이재명 예. 의원실에서 모여서 했던 회의 내용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예. 되게 당혹스러운지 이야기들을 잘 안 꺼내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나면 그동안 얘기했던 친명 공천 이런 게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언론은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보도되면 공천에서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목소리를 높일 텐데 네. 적어도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나 평가되는 내용들을 보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목소리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좀 위태롭다라고들 많이 평가하는 게 현실이다. 현실이다. 여기는 교통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걸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천에서 결국 탈락하거나 불출마 권유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예. 내가 뭘 잘못해서 내지는 왜 니네 편만 꽂아나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 네. 그리고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면 정리가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힘 있는 민주당의 본 모습을 찾는 과정으로 여겨질 테니까 그때가 네. 먼저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인재근 의원 지역구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만나가지고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스스로가 먼저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인재근 먼저 의원이. 만나자고 나 요청을 불출마하겠다 했고. 하면서. 불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예. 안 나와요. 사실 네. 양쪽 다 말을 정확히 안 하니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재근 의원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예. 그 자리에 나 대신에 누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그걸 안 받아들였겠죠. 네. 그래서 김남근 네. 변호사를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김남근 변호사는 인재근 의원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아니라고 좀 그냥 딱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거죠. 그 민주당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현주 의원이 복당한 건 어떻게들 보세요? 결국은 했습니다. 예. 뭐 진통이 좀 있었죠.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특히 이제 친문 네. 쪽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이 있었고 이현주 의원 복당시킨 건 딱 하나예요.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스피커로서 반윤 활용하겠다. 스피커로 활용하는 거다. 뭐 이거인 거고 예. 그 이상의 뭐 활용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 또 친문 저격수이기도 했으니까 네. 또 그런 식으로 각을 그래서 세우려는 건 아마 아닌가. 그동안에 그런 뭐 건 아니고. 복당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한동안 걸린 건 내부 반발도 반발이고 예. 결국에 이현주 의원이 원하는 바와 당이 해줄 수 있는 바를 조절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일정하게는 이현주 의원이 자기가 원하는 걸 100% 얻지 못하지만 자칫하면 미화되니까 네. 일단 복당은 하고 뭐 당의 요구를 좀 수용해서 약간 어려운 지역 출마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문재인 대통령 때 비판의 수위가 셌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상대가 그 수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라도 받아들이거나 경청할 만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친문 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저것도 하나의 이제 분란의 소지가 저분을 어디에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이제 민주당 지금 공천 전반적인 분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수요 공급 불일치가 커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 민주당의 지금 공천의 파열음이나 앞으로 예상된 파열음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네. 대승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민주당이 뭐 저 TK나 영남에서 이길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호남, 수도권 뭐 이런 데인데 주로.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원래 잘 이기지 않았던 뭐 충청권 이런 데서 다 이겨가지고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기 당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좀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로 찐명들은 원외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잖아요. 많은데 이게 자리를 만들기가 간단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위 20% 통보를 이제 막 시작을 했을 텐데 하위 20% 통보하면 한 30 몇 명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냥 접어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핸디캡을 안고도 경선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유 내가 이 정도면은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접겠다 네. 있을 텐데 핸디캡을 안고도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민주당으로서 아니, 골치 아픈 그거는 거죠. 골치 아픈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명분이 있는 거죠. 경선 해라. 예. 아니 그 근데 중에 졌다. 아니 그 중에 그 중에 질 사람은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길 사람들도 있거든. 많이 하시죠.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없애느냐, 것이냐. 치울 거냐, 이게 아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커질 겁니다. 아니 또 재밌는 소식이 뭐 하나 있었냐면 그 성동갑 있잖아요. 임종석 성동갑? 예 나오려고 하는데 그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대요. 국민의힘 윤희숙이랑 붙었을 때 어느 맞아요. 후보가 경쟁력 있을 것 같냐? 1번 공영훈 전 현차 인재 영입 된 분. 2번 차지욱 카이스트 교수. 3번 추미애 전 대표. 끝. 임종석 임종석 안 넣었다는 거.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됐네요. 안 넣고 여론조사를 딴 데다 넣어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오늘 그런 보도에 거는 수용할 수 따르면 있을까요? 송파갑에 넣고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임종석 실장이 수용을 해서 이게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정리를 해야죠. 선당후사의 생각으로 정리가 돼야 되죠, 스스로도. 왜냐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렇게 돌려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예. 내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여기를 계속 고집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당에 좀 더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끝까지 이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버텨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민주당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니 봤을 근데 때 험지로 가라라고 할 때 그 이제 뭐 인물의 중량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도 험지로 가야 되는 거고 임종석 전 실장도 험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근데- 다 험지예요. 네. 근데 저게- 청년갑에 추미애 전 장관만 넣고 돌렸다. 아니 저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닌 게 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지금 불출마하거나 그 전략공천 지역에 공천되는 건 아니다라고 예. 얘기하는 논거가 지난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다 이거잖아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이른바 이제 586 청산론. 그에 대한 이제 선제적 대응 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을 중성동 갑은 안 주지만 송파에 주면 그거는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논거 그거하고 비교해서 일치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으면은 공천이 어디도 안 되는 겁니다. 송파는 되고 중성동 갑은 안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586 청산도 마찬가지죠. 그 송파에는 그럼 586 출신 내면은 그건 뭐 논리적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거는 국민의힘 프레임에 지금 아니, 기반한 국민의힘 프레임이 해석이에요.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생각했을 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친명 친문 갈등이 자꾸 이제 있는 것처럼 물론 뭐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게 100이 있다 그러면 200 있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건 되게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은 저는 지금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명 친문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서 돌릴 때 전혀 이 사람의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당에서만 공관위에서 알아서 그냥 전략적으로 돌려보고 했다? 물론 뭐 그것도 본인들 이제 전략을 짜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갑 전략공천을 바라는 건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예. 그쵸. 전략 개인적으로. 지역이니까. 왜요? 예. 아니 좀 무리하죠. 왜냐하면 그게 좋은데 아닌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지역구였고 또 자기 뒤이어서 홍익표 의원이 했던 예. 지역이기 예.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가서 여기 전략공천 나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하죠. 이거는 예. 근데 지금 당신은 지난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586 이 청산 뭐 이런 흐름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해야 된다. 이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밖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지난 정부 실패의 책임에 있어서 추미애는 책임이 없습니까? 전현희는 책임이 없습니까? 근데 이 논리로 지금 공천 안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럼 어떤 논리로? 경쟁력 뭐? 네, 그냥 경쟁력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근데 다. 임종석 경쟁력을 안 돌려보잖아요. 거기 아예 배제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위에서 판단하기 아니, 나름이죠. 이 여론조사에 누가 돌렸다는 거예요? 당 측에서 이게 제일 예. 문제가 되는 게 당에 누가 돌렸는지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기서 없어요.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네. 부인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결국은 돌렸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뭔가의 의사결정하는 것 아니냐가 예. 당내에서 배척된다고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단 성동 의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돌아가는 데가 이건 도대체 누가 돌리는 거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은 없잖아요. 우리 다 알듯이. 아, 또 결국 이거는 뭐 확인은 안 되죠, 보통. 안 보이는 척 네, 하는 당내 거지. 여론조사는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관점 봤을 때 오늘 아주 여유로우시죠? 아닙니다. 예. 중성동 을은 거기에 정원호 부총장이 있는 동네여서 예. 사실 애당초 작년도만 하더라도 정원호 총장이 나올 거다. 음. 그럼 정원호 총장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진짜 가져가기가 어렵다. 예. 지난번에 그 바람이 불 때도 정원호 총장 되거든요. 예. 하지만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로 보면 중성동 을, 중성동 갑 다 네. 국민의힘 다 지지가 꽤 국민의힘 강한 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정원호 부총장을 내보낼 수 없으면 네. 누군가 정원호 부총장이 피적할 정도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즐겁죠. 너무 얄밉지 너무, 않아요? 좀 그래요. 방금 그 표정? 어쨌든 민주당 공천은 좀 지켜보면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아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민주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큰 대의적 측면에서 이거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예. 제가 봤을 때 지금이야 당연히 공천 과정이니까 시끄럽고 네.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정권을 가져갈 자격도 없고 총선에서 이길 자격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 민주당은 오랫동안 해왔던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 또 선대위 예.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리됩니다. 정리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또 정리됩니다. 야, 정리됩니까? 네, 예.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네. 국민의힘은 정리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네, 잘 되죠. 뭐. 저희 평가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자화자찬 이렇게 심해 오늘. 아니, 얘기들을 안 주셔갖고 다른 분들이. 아니 뭐 현재까지 스코어가 괜찮다고 평가를 많은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국민의힘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 뭐, 해까지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아니 단수 공천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아, 단수 그러면 공천은 딱 다른 경선 경쟁자들은 어떤 걸 근거로 지금 단수 공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착착착착 하는 거야? 이게 단수 어디 공- 시스템이 단수 있었어라고? 공천은 첫 번째로 혼자 신청을 하거나 예. 아니면 복수가 신청을 하더라도 예. 한 사람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로 단수 공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아까 제가 어디서 돌린 거예요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올 초에 전국에 대한 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해놓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좀 한 그럼 거예요? 여인에서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썩 맞득치 않을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선거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이 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찍어내면 그럼 또 다른 대안이 있냐? 예. 이 대안이 마땅치 않는 상태에서 찍어냅니다. 그 지난 2020년 총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비우는 데는 성공했다 그랬어요. 예. 비우고 나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데 기존에 뽑아낸 A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천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100% 만족하든 아니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한 20% 정도의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월등한 사람이면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수 공천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반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논리, 예. 공천에 있어서 단수 공천 이 논리를 보고 있으면 아 저게 본선용이 아니구나, 본선 경쟁력이 아니고 예. 잡음 없애기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난 역시. 총선에 그거 있었던 거 맞아요. 예. 실제 잡음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김영호 공관위원장,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정말 이상하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이게 본선 경쟁력도 없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선거 구도도 나쁘고 근데 막 물갈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투표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무너진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난 총선에 워낙 이제 선거 환경이 민주당한테 좋았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공천의 패착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단수 공천을 준다 그럼 본선은 포기한다. 이런 아니, 지금 얘기잖아요. 단수공천들 기분 나쁘죠? 아니야. 김병민 최고는 아니야. 김병민 최고는 아닌데 아 지금 뭐 댓글에 봐. 김병민 의원 다 됐는데. 김병민 후보는 아닌데 여기는 네. 경쟁력이 충분한데 네. 그렇지 않은데 단수 공천을 받은 경우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서울에 아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당내 잡음을 줄여서 예. 공천 파동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플러스인 거예요. 예. 그게 나서 본선도 못 이기고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분위기도 나쁘고 그러면 진짜 마이너스인 거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력 있는 공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더 들여다봐야 아는데 네. 지금 서울 지역 당선 공천 일부를 보니까 네. 아닌데 예. 저거 본선 경쟁력이 별로 없는데 예. 그냥 잡음 날까봐 단수 경천으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더라. 아. 물론 그 배후에 어떤 뭐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즐겁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을 해주신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진짜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본선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반박이구나. 서울 수도권 아니,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 네, 거야. 구체적인 하나만 들어서 예. 얘기해요. 예로 우리가 평가를 할게요. 네, 보면서 둘이 첫 누가 말이 번째 맞는데. 공천자가 났을 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여기 제일 예의주시에서 봤던 분 중에 하나 이용호 의원이었어요. 이용호 마포가? 의원. 예. 이용호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을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당에는 큰 당에 기여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오고 나서 마땅히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 아니에요? 마포에 가셨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님은 보면 상의를 잘 안 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예.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움직여요. 예.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올 때도 네. 제가 그때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선언하니까 이용호 의원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렇게 가서 선거가 되겠냐. 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얘를 대한 또 여기서 또 디스하는 거야 지금 아니,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영호 의원은 친한 파가 아니군요. 친한파가 아니라니까. 공천권자에게 네, 지금 흔히 말하는 고자질하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대로 가셔서 마포에 가서 경선을 했던 건데 네. 나름대로 조정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한 발 빼고 너무 격화되면 안 되니까 난 서대문으로 하겠다고 한번 양보한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간 사람한테까지도 이 사람을 치거나 경선을 시켜서 어렵게 만들거나 경선시키면 갑자기 서대문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경쟁력, 중도적인 이미지까지 포용해서 단수 공천한 거잖아요, 전략으로.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 당에서 조정했을 때 뭔가 같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았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나한테 장난친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당신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헌신하십시오. 2020년 총선 때 영남에 있는 중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수도권에 가라고 합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해서 본인 있는 지역을 두고 서울에 올라왔으면 공천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중남 가서 경선하라니까 경선부터서 떨어진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을 당이 체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서로 배려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권력의 핵심 실세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겠다는 근데 포용이 됐다는 그거는 거죠. 조금 안 맞는 게 그 전까지도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계속 손 내밀었는데 그분이 거절해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서 갔다는 거 아니었어요? 뒤로 나오는 얘기일 뿐 뒤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보도된 얘기예요? 바가 없죠. 그래요? 저는 그냥 이영호 의원이 역시 이렇게 끈이 탄탄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울며 휘둘리는구나. 겨자 먹기로 아, 험지 중에 한 곳으로 서대문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갑이 했는데 정말 좋은 곳입니다. 험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한강벨트 중에서도요. 예. 서대문 갑은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데입니다. 그런가요? 동의하기 어려운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를 쭉 분석해 보면 예. 최근에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어느 정도의 정당 지지율 우세에 점한 곳들이 있어요. 예. 서대문을은 어려운 곳이지만 네. 서대문갑은 마포갑 못지않게 국민의힘이 괜찮은 곳이죠. 박원석 의원이 그런가요? 지금 여기서 반박하실 때예요. 지금 네. 이거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들어서 선거의 반박을 걱정이 너무 해주세요. 많으신 거 아니 아니에요? 뭐 굳이 뭐 반박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민 최고도 알 거예요. 이번 그 이제 단수공천이 네. 꼭 그렇게 본선 경쟁력만이 아닌 다른 고려의 요소가 있다는 거를 알 거기 때문에 네. 뭐 서로 아는 사이에 그걸 구구절절히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그 이른바 이제 윤심 공천 이런 게 막 그 커지면 여당의 공천 내용이 굉장히 클 거다. 예.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랬죠. 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항상 공천 파동이 일어났어요. 예. 2016년에 진박 공천도 그렇고 과거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친이 친박이 서로 싸우고. 학살하고 이랬던 게 다 여당일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면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당의 공천 파동이 커지겠구나.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네. 뭐 공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잡음이 크지 않아요. 어저께 그 이승환 그러니까 일부 전 행정관은 이를테면 용산 역차별당했다. 뭐 그런 그 말이 맞죠.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네. 또 용산 출신들이 좋은데 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컷오프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아니 했죠 많이. 했어요? 예, 그럼요. 저는 네. 못했는데. 근데 되고 나서 뭐 진통은 잠깐 있었지만 네. 뭐 승복을 한 셈이지 승리하니까.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중진 험지 출마도 예전 같으면은 그거 막 이제 잡음이 막 나올 수도 있는 예. 그 공천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그렇게 험지가라에서 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 못 살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구를 버리면 안 된다는 강한 그게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네. 근데 이번에 또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옮기고 물론 같은 영남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이니셔티브를 쥐고 네. 용산이 다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반발이 훨씬 셀 텐데 네. 그게 아닌 이제 차기 주자가 어쨌든 공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지금. 예. 차기 대권 주자가 아, 실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미래 권력이 그게 아마 이제 내부 반발을 좀 이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은 컸을 거예요. 중진들도 대통령이 그렇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완전히 당을 그렇죠. 개입하는 아니 근데 건데. 2016년에는 사실상 법적으로 못하는 대통령이 건데. 마이크에 대고 얘기만 안 했지 대통령이 한 거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긴 했지. 그럼 지금 국민의힘 공천 이게 이제 잡음이 국민을 없는 약간 이유는 속이고 있는 거라고 봐요. 한동훈 효과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아니 근데 이제 포스의 마지막 노림보다? 얘기가 중요한데 예. 국민을 약간 속이고 있는 거다.
어차피 윤심이나 한심이나 똑같은 그게 그건데. 똑같은 건데 약간 윤심을 한심으로 위장해가지고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사실 되게 좀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애당초에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기여했고 내가 이 정도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공천에서 최소한 이 정도 상황들은 보장받겠거니 했는데 이승환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처럼 역차별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가 의미가 있냐면 민주당의 0점 조정 실패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벌써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두고 봐라. 검액관 공천, 용액관 공천이 실현된다. 네.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이제는 친윤이 아닌 친윤보다 더 센 이제 그 찐 검사 대통령의 측근들이 와서 당을 장악할 거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 근데 막상 공천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뚜껑을 열었는데 현재까지는. TK 남았잖아요. TK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마 수도권이 면접을 영화 보고 있을 지나지 건데 예. 전체적인 기조 흐름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나왔던 오전에 공천 결과 발표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에 대해서 단수 공천하지 않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중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 냈던 사람들 그대로 다 공천됐던 애들이 많거든요. 아는 거 있으면 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볼 때는 넉넉하네.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좀 전세가 아니, 일단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본인 공천을 단수로 확정해 주니까 지금 뭐 세상이 불만이 없어. 아름답죠. 불만이 없어. 본인이 아직 확정 안 되고 네. 여기 뭐 그렇지. 경선을 하느니 뭐 이러면은 이제 네. 신경이 바짝 곤두섰을 자리 텐데. 바꿔 앉아서 저기서 얘기하자. 뭐 공천은 뭐 계속 지금 뭐 이제 뭐 하루 단계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나올 거니까 그렇다 치고 대통령 순방 안 가시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이치라서 도이치라서 안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도이치 순방 얘기가 프레임이 될까봐 안 간 거 아닐까. 근데 보통 계획해 놓은 거는 진짜 무슨 막 북한이 막 ICBM을 빵빵빵빵 쏘지 않는 이상은 가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뭐 너무 좀 급박한 일정상의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너무 이제 공천이랑 선거에 몰입하느라 사실 외교에 관한 뉴스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너무 투명한 거 근데 같다. 이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 맹탕으로 끝나고 그냥 말이죠. 끝나버렸어요. 국빈 방문은 한 6개월 준비하거든요. 예. 사전에 다 이제 외교라인 총동원 해가지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협의하고 그렇죠. 이미 선발대도 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 갑자기 이렇게 돌연 취소한 거는 왜냐하면 네. 상대국에 대해서 저 기본 예의도 아니에요. 매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 예. 왜냐하면 국빈 방문을 혼자 가긴 그래요. 그래요? 그건 혼자 정말 가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외교 프로토콜에서 아. 없는 일이에요. 예. 그 국빈 방문은 특별한 의제가 없이 예. 어쨌든 상호 그 친선과 또 우위와 이런 걸 다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국빈 방문의 목적은 다른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는 그 외교 관례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총선 앞두고서 김건희 여사 논란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게다가 큰 부담인가요? 게다가 방문국이 도이치야. 아니네. 그런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원래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 예. 결국 KBS 대담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그게 실패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거겠죠. 예.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거겠죠. 어.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동안 일하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실제 그런 우려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까지 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절박하게 지금 이 국면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총선에서 이번에 지게 된다면 그 모든 원인 제공을 이쪽으로 돌리는 걸 이제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지금 총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예상했던 계획했던 걸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먹는 상황이 되고 네. 이겨도 욕먹는 상황이 돼요. 이겨도 레임덕이고 저도 레임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면 한동훈 장관이 잘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해서 한 게 되고 지게 되면 봐라 용산에서 그렇게 대통령과 부인이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더니 이렇게 됐지 않냐 이렇게 다 간다고요. 그럼 모든 거 결국 꽃놀이패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겠느냐. 게다가 직접적으로 그 집중 포화되는 걸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라도 저는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결정 내리게 된 것은 이미 힘이 빠졌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게 돼요. 어떤 결론으로 가든 대통령은 대통령은 쉽지 지금 다 않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감에 관한 얘기하면 짧게 완박하면
갤럽 여론조사에서 33% 나온 거. 지난주 예. 29% 20%대로 떨어져서 네. 상당히 좀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래도 코어가 무너졌다 이런 해석이 다시 나왔는데. 33%로 예.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민생 중심의 예. 정책 중심으로 다음 주 가게 되는 갤럽 여론조사 때 봅시다. 그리고 그 갤럽 여론조사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게 되는 목소리들이 모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복합적인 안 그래도 민생 중심 정치에 그 얘기 하나둘씩 하나만 힘을 할게요. 받고 있다. 의대 정원에가 안 그래도 우리 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의대 정원 늘리니까 의사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머지 다 좋아하니까 특히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예.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를 빠지고 거기서 떨어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걔네들이 빠진 그 빈자리 그 좋은 대학교 그과를 우리 근데-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단 이름 좋은 학교들로 갈 수 거기서 있다. 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거든요. 예. 근데 모든 정책이 이게 국민도 설득하고 당사자도 설득하고 또 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확 2,000명 늘려가지고 의대별로 티오를 변호사들 그랬잖아요. 변호사들. 티오를 배정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는 내가 왜 의사는 안 아니, 되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변호사도 망했잖아요. 저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저거 반드시 어떤 부작용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저렇게 이렇게 추진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찬성해요, 총론에. 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의사 수도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지방의료 같은 경우에 예. 공동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근데 이거는 좀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사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그러니까 총선용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는데 하셨는데. 아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화와 타협과 이런 과정을 해봤자 의미 없다는 밟아서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뭐 뭐 정부가 그럴 한 수도 건 있는데 아닐까. 제 말씀의 요지는 총선 예. 끝나면 다시 단계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총선용으로 더 다시 튀는 것 또 같아요. 이건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야, 그렇게 하면 완전 망하는 거 의지와 아닌가? 또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도 아마 하고 싶었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그렇죠. 당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등하기가 되게 예. 어려웠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셨던 분들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가야 될 길이라는 거에선 찬성을 할 거다. 네. 아주 좋은 근데 논의의 보세요. 주제입니다. 의사 정원수를 늘리는 거나 변호사들 정원수 늘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법성 네. 없애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쓰느냐 못 쓰느냐 문제인 것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지만 결국은 기본한 코로나와, 거고. 예. 이번에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총선도 앞두고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다. 어우, 머리 잘 썼다. 아니 머리 저게 얘기보다 진심이 통한 머리를 진심. 진심이에요? 아, 진심? 죄송합니다. 제가. 총선 전략 측면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더 커요. 예. 왜냐하면은 당사자들은 반발하지만 국민들은 다 어쨌든 좀 좋아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측면을 많이 의식한 것 같은데 네. 그냥 후퇴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 또 흐지부지 되거나 네. 아이고 이건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글적글적하면 정말 총선용이 되는 거죠. 뭐 진심이라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이렇게 어디가 정말 복심인 거예요? 윤이에요, 한이에요? 정확히 노선 정하세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네. 그 여론조사에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여론조사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 여론조사 1, 2, 3당? 하여튼 3번은 아니지만 그냥 제3지대 지지율 오른다 내린다 각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민주당은 오르고 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3지대가 특별히 오를 만한 뭐가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은 모르겠고 제3지대는 안 오른다. 희망 좀 주세요. 이게 총평이십니까? 아니, 왜냐면 너무 정신없잖아. 저는 오른다. 10% 넘는다. 개혁신도 진짜? 오른다? 네.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은요? 거기는 뭐 관심 없고요. 엎치락뒤치락 할 텐데 네. 지금 추세는 국민의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내리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게 약간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달 전만 해도 심판론이 굉장히 거셌어요. 예. 정당 지지율은 비슷했고. 근데 지금 심판론은 희석되면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민주당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은 자칫하다가는 민주당이 지금 그동안에 구도에서 좀 유리하다 그랬는데 네.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건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아. 이 총선 직전에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 여기 왔을 때도 그랬어요. 2월 달에 한번 설 끝나고 한번 파동이 일어날 것이고 예. 그다음에 3월 달에 한번 좀 두 개가 근데 남아있다 이제 그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능가하는 이슈가 없어요, 이번 선거판에.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이슈를 안 만들고 서로 심판하겠다고만 한쪽은 586 심판, 한쪽은 이제 국정 심판 이건데 586 심판 이상한 얘기고
결국에 국정심판론을 거꾸로 덮을 수 있는 대형 이슈를 여당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정책으로든 공약으로든 아직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586 심판 이런 걸로 가다가 선거 망할 거다. 제가 그렇죠. 보기엔. 그 국민들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586이 아닌 단수공천 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는 아니 그리고 586도 공천에서 정리하면 어떡할 다 거야? 정리됐어요 이미 그리고 운동권 심판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없어요. 본인이. 본인이. 항상 유리돼서 말을 해요. 항상 독립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요. 2020년 총선의 여론조사 제가 낙선하고 나서 쭉 봤는데 2월 셋째 주 정도의 여론조사부터 교차되기 시작하는 게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흐름으로 마지막 가요? 선거가 끝난 날에 보니까 그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있는 구도가 벌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모멘텀이 이번 주에 만들어진 건데 다음 주의 흐름과 상황이 거의 많은 것들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예측이 맞는지는 다음 주에 정영진 프로와 함께 다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 해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르만 여의도 신혜원 비대위 체제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이 3천여 분, 오늘 슈퍼챗도 많이 들어왔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정영진 프로가 돌아오니까 또 그때까지 딴 데 가지 마시고 정영진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장르만 여의도와 함께 이번 총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